왜 당신은 여전히 가난한가? 나는 늘 이 질문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남보다 더 오래 일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성실한데 돈은 늘 부족하다. 이유는 단 하나다. 열심히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생각하며 일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논밭에서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또 일했다. 그러나 아무리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해도 남는 건 늘 빚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노동에는 두 종류가 있다. 몸으로 하는 노동, 그리고 머리로 하는 노동. 몸으로만 일하면 하루가 간다. 하지만 머리로 일하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한 적이 없다. 생각이 돈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땀 흘릴 때 나는 묻곤 했다. 이 일은 왜 존재하는가? 이 일을 10번 반복하면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이 일은 나를 키우는가? 아니면 나를 묶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 잘 된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세상은 성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 세상은 방향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남보다 게을러서가 아니다. 그들은 남보다 질문을 더 많이 던지는 사람이다. 나는 회사를 세울 때 하루 12시간을 일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한 가지를 끊임없이 물었다. 이 일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그 질문이 결국 회사를 키웠고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당신이 진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라. 대신 생각하는 시간을 늘려라.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나는 젊은 시절 밤을 새워 일하던 직원들을 자주 보았다. 그들은 칭찬받기 위해 일했고 승진하기 위해 달렸다. 하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그들의 삶은 늘 피곤했고 통장은 늘 비어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노력은 언제나 옳지 않다. 방향 없는 노력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쓴다. 그러나 진짜 열심이란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하루 종일 손을 움직여도 머리가 멈춰 있다면 그건 발전이 아니라 반복이다. 나는 이 세상을 보며 한 가지 법칙을 알았다. 같은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의 노예가 된다. 나도 한때 성실을 신으로 모셨다. 그러나 사업이 무너졌을 때 깨달았다. 내가 부족했던 것은 근면이 아니라 통찰이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멀리 보는 눈에서 나온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다. 생각의 깊이다. 가난한 사람은 늘 얼마를 벌까를 고민한다. 부자는 무엇을 만들까를 고민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버티고 부자는 내일을 설계한다. 그 차이가 바로 인생의 격차를 만든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시간은 돈이 아니다. 시간은 생각을 위한 자본이다. 당신이 일을 멈추고 단 10분이라도 왜를 묻는다면 그 10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열심히 일해서 가난해지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남의 꿈을 위해 일하고 자신의 길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시스템 안에서만 움직이고 시스템을 만드는 법은 배우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회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사람을 찾았다.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새롭게 보는 사람이 회사를 바꾼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건 늘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젊은 날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서류를 직접 쓰고 거래처를 직접 만나고 상품을 직접 나르며 잠을 줄였다. 그땐 그것이 진짜 일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내가 움직일수록 회사는 멈추고 있었다. 내 노동이 회사를 전진시키는 게 아니라 내 부재를 감추는 도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 일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내가 사라져도 굴러가는 구조인가? 그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꿨다. 노동은 사라져야 했다. 그 대신 가치가 남아야 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부는 일의 가치를 파는 데서 온다.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해도 다른 한 사람은 5분의 아이디어로 그 이상의 돈을 번다. 그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니라 가치의 깊이다.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손이 아닌 머리로 일하는 것이다. 손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머리로 창조한 가치는 한계가 없다. 사람은 손을 쓸수록 지치지만 생각을 쓸수록 강해진다. 가난은 근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생각 없는 근면에서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일의 의미를 잃은 채 일한다. 그저 월급날을 기다리며 인생을 견딘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가치를 남기는 사람이다. 그는 일을 할 때마다 스스로 묻는다. 이 일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가? 그 질문이 바로 돈을 부르는 질문이다. 세상은 부지런한 자를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가치를 만든 자에게만 보상한다. 나는 그런 세상을 누구보다 빨리 봤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노동을 내려놓았다. 그 대신 사람을 키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생각을 남겼다.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길이었다. 나는 평생을 살며 한 가지를 분명히 보았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고 부자는 시간을 지혜로 바꾼다. 가난한 사람은 말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만 부자는 묻는다. 이 시간을 어디에 써야 가장 값질까? 하라, 공공심한데. 둘 다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받았지만 한쪽은 소모하고 다른 한쪽은 투자한다. 그 차이가 바로 부의 시작이었다. 나는 새벽마다 회의실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거기서 나는 단 1시간 동안 일의 방향을 정했다. 그 1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을 아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언제 그렇게 많은 일을 다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다스릴 뿐입니다. 노력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노력에도 타이밍과 전략이 있다. 열심히 삽질하는 사람보다 한 번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더 큰 산을 옮긴다. 가난한 사람은 늘 즉시의 보상을 좇는다. 조금이라도 빨리, 당장이라도 벌려야 한다. 그러나 진짜 부자는 시간의 이자를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오늘의 작은 이익보다 내일의 큰 그림을 선택한다. 그게 바로 시간을 자산으로 보는 눈이다. 나는 젊은 날부터 늘 계산했다. 이 1시간이 내일을 바꾸는가? 만약 바꾸지 못한다면 그건 헛된 시간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시간을 쪼개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집중시킨다. 한 번의 몰입이 100번의 노력보다 강하다.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나 지혜롭게 쓰인 1시간은 평생의 자산이 된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모은다. 그리고 결국 그 차이가 인생의 격차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여전히 가난할까? 나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대답한다. 당신의 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세상은 노력보다 선택을 더 중요하게 본다. 같은 10년을 살아도 어떤 이는 부자가 되고 어떤 이는 빚만 남긴다.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처음에 무엇을 택했는가에 달려 있다. 나는 돈을 좇지 않았다. 대신 원칙이 있는 선택을 좇았다. 남들이 단기 이익을 추구할 때 나는 10년 뒤를 바라봤다. 그때는 모두가 나를 느린 사람이라 불렀다. 하지만 10년 후 그들은 사라지고 나는 살아남았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따른다. 많은 사람이 더 벌기 위해 뛰지만 나는 덜 잃기 위해 멈추었다. 그 멈춤이 결국 회사를 지켰고 그 기다림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언제나 결정을 다르게 내린다. 그들은 지금 얼마를 벌까 보다 이 결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를 먼저 본다. 그 한순간의 사고방식이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돈은 지혜의 시험지다. 당신이 매일 선택하는 소비, 인간관계, 습관, 그 하나하나가 인생의 잔고를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지만 부자는 안다. 돈은 그저 선택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을. 좋은 생각, 바른 원칙, 긴 안목이 결국 돈이라는 이름으로 보상받는다. 부는 열심히 쫓을수록 멀어진다. 그러나 원칙을 따라가면 돈이 당신을 쫓아온다. 나는 평생을 기업 경영에 바쳤지만 돈을 경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내가 다룬 것은 언제나 신뢰였다. 사람들은 자본을 찾고 기술을 찾지만 진짜 성공한 기업가들은 모두 한 가지를 먼저 세운다. 그것은 바로 신용이다. 돈은 신뢰를 따라오지만 신뢰는 결코 돈을 따라오지 않는다. 나는 회사를 세울 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버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지금도 내 철학의 중심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쫓고 부자는 신뢰를 쌓는다. 가난한 사람은 거래를 원하고 부자는 관계를 만든다. 이 단순한 차이가 결국 세상의 질서를 바꾼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환율이 폭등하고 공장이 불타고 협력업체가 등을 돌릴 때마다 내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사람은 다시 세울 수 없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나는 직원과 거래처를 대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평생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단기 이익보다 신뢰의 속도를 택했다. 거래 하나를 놓쳐도 사람 하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내 경영의 법칙이었다. 세상은 변한다. 기술도, 시장도, 유행도 변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신뢰 위에 쌓인 돈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진리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늘 말한다. 돈을 버는 방법은 수백 가지지만 신뢰를 얻는 길은 단 하나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것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성이 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눈앞에 이익을 좇는 자는 결국 그 이익에 묻힌다. 짧게 보는 눈으로는 큰 부를 쌓을 수 없다. 돈은 빠른 발걸음을 따르지 않는다. 돈은 멀리 보는 시선을 따라온다. 젊은 시절 나는 주변의 조언을 들었다. 회장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투자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하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는 사람은 늘 시장의 노예가 되었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시장의 주인이 되었다. 나는 회사를 세울 때 늘 10년 뒤를 그리며 움직였다. 당장의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 그 때문에 초창기엔 답답한 경영자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자 그들이 사라지고 내 회사만 남았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의 결과에 울고 웃지만 부자는 내일의 방향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부의 크기는 언제나 시간을 다루는 능력에서 나온다. 짧게 보는 사람은 늘 조급하고 길게 보는 사람은 늘 여유롭다. 그 여유 속에서 진짜 결정이 나온다. 나는 한 가지 철칙을 세웠다. 돈은 하루에 벌 수 있지만 신용은 평생 걸린다. 함산다, 함산인정연, 함장고, 함산다. 그래서 단 하루의 손해도 감수했다. 그 손해가 내 신용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나 기꺼이 감당했다. 그것이 결국 더 큰 부를 불러왔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길게 보는 사람은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바람이 불어올 방향을 먼저 읽는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불한 돈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길이다. 짧은 돈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래 버티는 신념은 결국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나는 위기 속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은 평온할 때보다 두려울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가난해지는 사람의 차이는 지능도, 운도, 재능도 아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하나, 두려움을 다루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움츠러든다. 돈이 줄어들면 소비를 멈추고 시장이 흔들리면 행동을 멈춘다. 그러나 부자는 그때 움직인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방향을 찾고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본다. 나는 1960년대 경제 혼란기에도 회사를 키웠다. 모두가 접는 그때 나는 새로운 공장을 세웠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다. 이 시국에 투자라니 제정신입니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두려움이 클수록 시장의 문은 더 넓게 열린다. 부자는 위기를 공포의 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정리의 시간, 기회의 시간으로 본다. 남들이 도망칠 때 부자는 자리를 잡는다. 남들이 포기할 때 부자는 시작한다. 그 순간의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두려움을 이용하라. 두려움은 나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의 신호다. 그 감정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면 거기서 용기가 나온다. 진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위기의 순간마다 늘 이렇게 된이었다. 모든 성공은 공포를 넘은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지탱한 신념이었고 삼성을 세계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나를 키운 사람도 있었고 나를 무너뜨린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알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소비하고 부자는 인간관계를 투자한다. 가난한 사람은 관계를 이용하려 한다. 오늘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찾고 내일의 불이익이 생기면 쉽게 끊는다. 그들의 관계는 얕고 짧다. 하지만 부자는 다르다. 그들은 사람을 시간으로 본다. 당장 도움이 안 돼도 서로의 신뢰가 자라면 언젠가 함께 큰 일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회사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다. 직원의 이름, 협력업체의 대표, 청소부의 손. 그 작은 존중이 신뢰로 자라고 그 신뢰가 결국 회사를 지켰다. 한 번은 한 직원이 작은 실수로 큰 손해를 냈다. 다들 그를 해고하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이번엔 회사가 손해를 봤지만 당신은 이번 일로 사람을 얻었다.
그게 더 큰 자산이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남았다. 그 후 그는 회사의 가장 충직한 인재가 되었다. 나는 인간관계를 숫자로 보지 않았다. 사람은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산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이익이 끊기면 인연을 끊지만 부자는 이익이 없어도 인연을 남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다. 진짜 부는 사람의 마음에 쌓인다는 것을.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잃은 신뢰, 한 번 떠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회사를 키우려면 먼저 사람을 키워라.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경쟁자를 만났다. 그들은 때로는 나보다 똑똑했고 자본도 많고 인맥도 넓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보다 오래 남은 사람은 나였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는 남과 싸우지 않고 나 자신과 싸웠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나 밖을 본다. 경쟁사, 동료, 세상의 불공정함. 그러나 나는 알았다. 진짜 싸움은 내 안의 나태, 두려움, 변명과의 싸움이었다.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부지런해도 끝은 같다 실패다. 나는 매일 새벽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너는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갔는가? 그 질문이 나를 깨웠고 그 질문이 회사를 키웠다. 내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안일함이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외부의 문제를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린다. 남의 실수보다 자신의 습관을 먼저 본다. 가난한 사람은 운이 나빴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내가 부족했다고 말한다. 이 단순한 태도의 차이가 세상을 가르는 가장 큰 경계선이다. 나는 한때 모든 걸 잃은 적이 있었다. 공장은 멈췄고 사람들은 떠났다. 그러나 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두려움에 굴복하려는 나 자신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은 늘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싸움이 있다. 바로 스스로를 이기는 싸움이다. 그 싸움을 이긴 자만이 진짜 부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생 돈을 모은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한다. 회장님, 삼성은 그렇게 큰 기업인데 어떻게 돈을 모으지 않았다 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한다. 나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를 모았다. 돈은 결과일 뿐이다. 그 결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에너지다. 돈을 모으려는 사람은 늘 조급하다. 하지만 에너지를 모으는 사람은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은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만 부자는 오늘 자신이 얼마나 생산적인 힘을 냈는지 본다. 나는 회사의 성장을 돈으로 보지 않았다. 직원들의 표정, 회의의 온도, 일의 방향성이 흐르는 기운, 그것이 회사의 건강이었다. 에너지가 흐르는 조직은 돈이 몰리고 에너지가 막힌 조직은 돈이 빠져나간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돈이 있어야 일도 되고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일이 잘 되면 돈은 따라온다. 마음이 건강하면 돈은 떠나지 않는다. 돈은 언제나 에너지의 거울이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을 모으려 하지 마라. 대신 신뢰, 열정, 인간미를 모아라. 그것이 곧 부의 재료였다. 그 재료가 단단할수록 돈은 저절로 만들어진다. 돈은 사람의 손끝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다. 긍정의 마음은 불을 끌어당기고 두려움과 불신은 불을 밀어낸다. 그것이 내가 경험으로 배운 경제의 진리였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대신 오늘 너의 에너지가 어디로 흘렀는지를 봐라. 그 흐름이 바르면 돈은 반드시 너를 따라온다. 나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운이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다. 그 구조를 만든 사람이 결국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운을 기다린다. 좋은 기회가 오기를,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 그러나 부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운이 들어올 길을 만든다. 나는 사업을 하며 항상 운의 구조를 설계했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할 때 나는 이미 그 산업의 흐름을 예측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선견지명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준비였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운은 찾아온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말한다. 나는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라 기회를 담을 그릇이 없었던 것이다. 성공은 행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하루의 습관, 말의 태도, 인간관계, 그 모든 것이 모여 인생의 틀을 만든다. 그 틀이 견고하면 운은 흘러들어와 머물고 그 틀이 약하면 운은 스쳐 지나가 버린다.
나는 회사를 경영하며 언제나 시스템을 먼저 세웠다. 사람의 재능보다 구조의 힘을 믿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잠들지 않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지만 좋은 구조는 세대를 넘어 작동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운이 오기를 바라지 말고 운이 머무를 구조를 만들어라. 그 구조가 곧 당신의 운이 된다. 나는 젊은 시절 시장에서 많은 상인을 보았다. 그들은 좋은 물건을 팔기보다 당장 잘 팔리는 물건을 찾았다. 그들은 잠깐의 이익을 얻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 그때 나는 배웠다. 이익은 하루를 남기지만 가치는 평생을 남긴다. 가난한 사람은 늘 얼마를 벌었는가를 말한다. 그러나 부자는 무엇을 남겼는가를 말한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가치는 이름이 된다. 이름은 잊히지 않지만 숫자는 사라진다. 나는 사업을 하며 단 한 번도 얼마를 벌겠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이 사업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회사를 성장시켰고 삼성을 세상에 남게 했다. 이익만 쫓는 사람은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만 가치를 쫓는 사람은 시장을 만든다. 그 차이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인생의 태도였다. 나는 내 이름이 상품이 되길 바랐다. 사람들이 이병철이 만들었다면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 신뢰가 바로 돈보다 강한 브랜드가 되었다. 세상은 결국 무엇을 파느냐보다 누가 파느냐를 기억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싸게 판다. 그들은 시간을 팔고 몸을 판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을 가치로 판다. 그들은 신뢰, 철학, 원칙을 판다. 그 상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비싸진다. 나는 젊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 자신을 팔지 말고 너희 철학을 팔아라. 그 철학이 곧 당신의 부가 된다.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실패를 보았다. 그중 가장 어리석은 실패는 남과 비교하다 자신을 잃는 실패였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가졌다. 나는 왜 저만큼 못 올랐을까? 그러나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인생의 중심은 남에게 넘어간다. 비교는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어제보다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라.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 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된다. 그러나 그 자리는 비교로는 도달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비교에 예민하다. 남의 소비, 남의 집, 남의 인맥을 보며 스스로를 평가한다. 하지만 그 비교 속엔 방향이 없다. 그저 감정만 남는다. 질투, 허무, 그리고 포기. 부자는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관찰한다.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섰을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들은 시샘 대신 배움을 택한다. 그것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다. 나는 회사에서도 늘 말했다. 비교는 시야를 좁히고 분석은 시야를 넓힌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고 그 성공을 이루게 한 원리를 찾아라. 그 원리를 내 삶에 녹이면 결국 그보다 더 큰 길로 나아가게 된다. 나는 한 번도 현대나 다른 기업을 경쟁 상대로 본 적이 없다. 내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삼성, 어제의 나였다. 그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새벽을 열었다. 진짜 부는 남보다 위에 서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순간 비교는 사라지고 성장은 시작된다. 나는 이 말을 자주 했다. 열심히 일하면 가난해진다.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평생 걸어온 진실이 담겨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남보다 더 땀을 흘리고 더 참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가 여전히 가난하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그들의 일에는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부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올바른 원칙과 올바른 사고의 결과라는 것을. 잘못된 길 위에서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세상은 노력의 양보다 생각의 질에 보상한다. 가난은 게으름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근면에서 비롯된다. 부자는 일하기 전에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생각하기 전에 일한다. 그 단순한 순서의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돈은 도망가지 않는다. 다만 바르게 일하는 사람에게 천천히 모인다. 그 바름이란 남을 속이지 않는 마음, 원칙을 지키는 자세, 그리고 장기적인 눈이다. 그 세 가지가 모이면 돈은 반드시 찾아온다. 나는 회사를 키우며 수없이 유혹을 받았다. 눈앞의 이익, 빠른 성장, 거짓된 약속들. 그러나 나는 늘 멈추어 생각했다. 이 일이 내 철학과 맞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살렸고 삼성을 세웠다.
이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지 말고 바르게 일하라. 가난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그 길을 찾은 사람만이 끝내 부자가 되고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불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원칙으로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